안녕. 제가 나름의 컨셉으로 인트로 부분을 그냥 거꾸로 달린 채로 했었는데 저번에 아픈 얘기가 생각보다 길어가지고 영상 보신 분들이 저한테 왜 거꾸로 찍었냐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차 천장에 고프로가 이렇게 달려 있어서 제가 거꾸로 나오는 거고요. 돌리면 되는데 나름 컨셉입니다. 이제 감기는 다 나았고 그래서 갑자기 발에 뭐 염증 같은 게 생겼어요. 그래서 저번 주에도 좀 우울했어요. 오늘은 워킹홀리데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워홀을 가기로 한 게 딱 그거잖아요. 버킷리스트를 이루러. 또 이제 대학교 생활하다가 워킹홀리데이 비자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1년 동안 다른 나라에 가서 여행도 하고 돈도 벌 수 있는 비자가 있다.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듣자마자 이건 무조건 프랑스다. 그래서 막 찾아봤어요. 워홀 생각하시면 이제 미주권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캐나다나 호주. 1년 동안 그 타국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좋은 경험이니까 보통 어학연수 플러스 여행 플러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가시는 것 같은데, 저는 우선 그 프랑스에서 사는 거가 목표였기 때문에 다른 국가는 염두에 두지 않고 오로지 프랑스에 대한 정보만 찾아봤는데, 그러니까 프랑스로 워홀 가는 분들이 많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고 싶어 했던 목적이 언어였는데 언어가 또 장벽이거든요. 우리가 사실 제2외국어로 저희 세대 때는 무조건 일본어 아니면 중국어를 많이 배웠거든요. 영어 필수고. 근데 아무튼 불어를 어떻게 읽는지조차도 모르는 상태에서 프랑스에 가고 싶다 생각을 한 거기 때문에 언어가 제일 큰 문제였고요. 그래서 막 정보들을 막 찾아보다가 돈을 벌어야겠는 거예요. 웃긴 게 워킹 홀리데이는 가서 이제 일하기도 하면서 여행하려고 가는 건데 언어에 대한 자신감이 그렇게 없으니까 내가 현지에서 무슨 일을 구하겠어. 그냥 비자 받아서 사는 것만으로도 만족하자. 그럼 가서 살 수 있는 비용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한국에서 돈을 벌어서 가려고 했어요. 제가 그 당시 때 학교 다니면서 던킨도너츠 알바를 주말에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솔직히 그거 주말 알바 해봤자 그때 당시 시급이 막 4천 얼마였어요. 그러면 한 달에 저한테 들어오는 돈이 한 얼마였지? 한 20만원 정도? 30만원? 그래서 그냥 그거 안 쓰고 모아가지고 100만원을 딱 만든 거예요. 솔직히 100만원으로 뭐예요? 그냥 비행기 예약하면 끝인데 그 당시 때는 어쨌든 내 힘으로 100만원 모았다, 이게 약간 스스로 그냥 뿌듯함이 있어서 이제 시작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그거를 혼자 생각한 지는 좀 됐지만 부모님한테 이제 말씀드리고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날 제 기억에는 저녁을 같이 먹는데 저희가 본가에 살 때 그냥 바닥에, 거실 바닥에 막 종이 깔고 삼겹살을 많이 구워 먹었거든요. 불판에 올려가지고 그렇게 먹어야 맛있으니까. 그날도 이제 그렇게 삼겹살을 구워 먹는 날이었는데, 이제 제가 그때 이제 2학년 끝나고 3학년 이제 겨울방학이 가까워지는 뭐 시기였던 것 같은데, 밥 먹다가 부모님이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제가 곧 4학년이 되고 졸업하면 취업을 해야 되는데 얘가 이제 무슨 생각하고 사나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밥 먹다가 이제 그냥 우연히 그런 토픽이 나온 거예요. 너 이제 졸업하면 뭐 할 거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어쩔 수 없다, 지금 말해야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사실 뭐 큰 준비 없이 그냥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 뜬금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든 다 제 입장에서 생각하면 저는 사실 1학년 때부터 프랑스 파리 가야지, 워홀 비자가 있네 그러면서 혼자 막 돈도 모으면서 언제 가야지, 휴학해야지 막 이런 계획이 스스로 있었지만, 부모님과 제가 막 그렇게 저의 삶과 일상을 엄청 공유한 스타일이 아니라 저 그냥 K 장녀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 할 거 하면서 그냥 무뚝뚝한 그런 맞달로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 내년에 휴학하고 프랑스를 갈 거야 이렇게 하니까 부모님 입장에서 띠용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두 분의 반응이 완전 달랐던 게, 아버지 같은 경우는 그냥 들으시더니 그런 게 있냐, 그러면 가서 뭘 할 거냐 하더니 뭐 네가 하고 싶으면 해라 이런 말씀 바로 하시더라고요. 좀 저도 놀랐어요. 왜냐면 물론 이제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저한테 막 큰 터치를 하지 않으셨어요. 뭐 예를 들어 학원 같은 것도 저는 학창 시절에 그 공부하는 학원을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거든요. 저 공부 안 좋아한다 했잖아요. 가고 싶은 학원이 어딨어요. 근데 이제 그랬을 때 부모님이 어떤 강요나 이런 걸 전혀 하지 않으셨고, 여기서 조건은 선택을 다 저한테 맡겼잖아요. 네가 가고 싶으면 가, 보내줄 수는 있어. 네가 하기 싫으면 하지 마, 강요는 안 할게. 그 대신 네가 책임져, 네 인생이야, 약간 이렇게 저를 가르치셨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걸 얘기를 했을 때도 부모님이 막 못 가게 하진 않겠지라는 생각은 있었지만, 그래도 선뜻 막
뭐 사실 미지의 세계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걸 부모님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더 아마 조금 걱정이 되셨을 수도 있어요. 엄마가 갑자기 화를 내시는 거예요. 우리 엄마 진짜 화 안 내거든요. 엄마야말로 진짜 K 엄마들과 다른 게 그냥 우리 엄마는 정말 그냥 자기가 제일 중요하고 자기 일이 제일 중요하고 이런 사람인데 어쨌든 자식이고 딸이니까 걱정이 됐겠죠. 그래서 갑자기 네가 이제 졸업을 하고 막 앞으로 진로를 정해야 되는 시기에 갑자기 뜬금없이 프랑스를 왜 가냐, 너 지금 뭐 약간 도피성 결정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말이 틀리진 않았어요. 도피하는 것도 맞긴 해요. 왜냐면 당장 내가 이 살 길을 모르겠는데 내가 앞으로 뭐 해먹고 살지 아직 답도 안 보이는데, 사실 학교는 다니면 그냥 다니는 거잖아요. 4학년 어영부영 다니고 뭐 어영부영 다니고 뭐 그저 그런 학점으로 뭐가 나한테 맞는지 아닌지도 모른 채로 그냥 취업해서 또 어영부영 살겠지 막 이런 생각이 난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잠깐 나에게 쉬는 시간도 줄 겸 또 내가 해보고 싶었던 버킷리스트도 이룰 겸 새로운 세계에 가보겠다라는 거였는데, 그게 이제 누군가 입장에서는 도망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1년 정도는 도망갈 수 있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막 이제 엄마랑 또 이제 거기서 막 얘기를 하다가 조금 감정이 좀 안 좋아진 거예요. 밥 먹다가 싸우는 거 아시죠? 아시죠? 국물 가족끼리 밥 먹다가 해가지고 이제 또 그때도 울었나? 아무튼 저는 좀 잘 울어요. 그래서 이제 좀 잘 협상이 잘 안 됐는데, 어쨌든 저는 이미 마음 먹었잖아요. 저는 부모님이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사람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난 갈 거다. 그래서 사실은 완벽한 허락을 받지 않았는데 그냥 휴학을 해버립니다. 저는 우선 언어도 지금 해야 되고 돈도 더 벌어야 되고 하니까 우선 나한테 시간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휴학한 첫 학기에는 언어 공부와 이제 알바를 병행을 합니다. 제가 불어를 아예 하나도 모르는 상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불어 학원을 막 찾아보다가 그때 신촌에 있는 어학원 등록을 해요. 초급반을 이제 등록을 해가지고 불어를 배우는데, 불어는 그 알파벳 읽는 거부터가 발음 체계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A, B, C, D가 아니라 아, 베, 세, 네 이렇게 읽거든요. 근데 우선 저 말했잖아요. 처음 뭔가 하는 거 좋아한다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불어 발음 중에 진짜 어려운 발음이 있는데, 우리가 그냥 보통 영어에서 알로 표현하는 그 발음을 불어에서는 목을 약간 긁으면서 이렇게 내뱉는 라는 발음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우리가 불어 인사말 봉주르라고 많이 그냥 한글로 표기도 하고 그냥 봉주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본토의 발음에서는 몽스 이렇게 해야 되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렵잖아요. 어렵고 또 재밌잖아요. 왜냐면 생전 처음 배우는 말들을 막 하니까. 그래서 그 초급반 수업 듣는 게 저는 재밌었고, 그렇게 낮에는 신촌에 가가지고 어학원에서 막 불어를 막 배워요. 이제 오후에는 알바를 막 해요. 근데 그때 제가 알바를 2가지를 했는데, 하나는 방학 때만 딱 열린 알바가 있어요. 이거 약간 꿀알바거든요. 지금도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대학생들 국가장학금 이제 막 신청하잖아요. 그리고 막 학자금 대출 같은 거. 그 한국장학재단에서 방학 때 이제 이 새내기들한테 이제 홍보도 하고 또 막 그 대출이나 장학금 뭐 이런 것들 상담도 받고 하는 그 단기간 콜센터 알바가 있거든요. 거기가 딱 이제 3개월만 하는 알바였어요. 근데 한 달에 그래도 꽤 큰 돈을 벌어갈 수 있는 월급 형태로 받는 그런 알바가 있었어요. 거기 다 또래 애들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대 초중반 애들이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뭐, 안녕하세요, 뭐 행복을 나누는 뭐 한국장학재단 누구입니다 하면서 막 이제 그 상담을 해주는데, 보통 이제 대학생들이 자기가 뭘 신청하려고 하는데 잘 몰라서 전화 오거나 아니면 그 모르는 대학생들의 엄마가 전화 와가지고 막 얘기를 하거나 이런 게 대부분이라서 뭐 상담의 그런 뭐라 해야 되지? 난이도가 높지 않았고 그렇게 큰 진상들도 많이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저희가 거는 콜센터가 아니라 저희가 받는 콜센터라서 그러니까 상담이 들어오면 얘기를 하는 콜센터라서 그냥 콜 기다리고 있다가 콜 오면 받고 설명해주고 적고 저장하고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그 팀이 막 여러 개가 있는데 매일매일 그 팀에서 제일 콜 많이 받은 사람 막 이런 순위 같은 거를 막 메신저로 막 쏴요. 그러면은 약간 경쟁심을 약간 부추기는 거겠죠? 그러면은 좀 이렇게 승부욕 있는 분들은 엄청 열심히 막 빨리 상담해서 빨리 저장하고 빨리 하는데, 저는 그런 욕심도 별로 없거든요. 사실 거기서 뭐 100개 받나 200개 받나 월급은 똑같고 물론 인센티브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막 불타오르시는 분들은 열심히 했는데, 저는 그냥 널널하게
그냥 빵꾸만 안 나게 하자 약간 이런 주의였고, 이제 같이 그때 알바했던 친구랑 또 완전 친해져가지고 걔랑 좀 경쟁하게 됐어요. 예를 들어 오전 타임에 누가 더 많이 받는지 내기를 해서 점심 사기 막 이런 거 하고. 근데 이제 그때 다 또래였으니까 엄청 다 친해져가지고 재밌게 알바를 했거든요. 그 이후에도 또 알바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또 찾아보다가 그 마트에서 이제 약간 물류 정리하는 알바가 있는데 젤리 사탕 코너의 직원을 모집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그냥 주말에 단기로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런 군것질거리 좋아해요. 막 젤리 사탕 귀여운 거 이런 거 좋아하는데 이제 또 우리 마트 돈 많이 주니까 가보자 해서 이제 가서 면접을 봤어요. 와 근데 마트도 그때 마트라는 세계를 또 처음 경험한 거잖아요. 마트에 이제 그런 점장님이 계시는데 진짜 완전 세 보이는 아주머니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면접 보는데 너 왜 휴학 왜 했니? 막 이런 식으로 말투도 되게 셌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막 그렇게 그 20대 초반에는 그렇게 체형이 막 다부지진 않았거든요. 지금이야 이제 막 운동하고 이러니까 조금 잡혔지만 그때는 그냥 평범한 몸이었어요. 근데 그 점장님 보시기에는 제가 그렇게 막 일을 잘할 것 같은 느낌이 아니었나 봐요. 몸 쓰는 일을 안 해봤다는 느낌이 확 나니까. 그래서 근데 여기 좀 힘든 거는 너 알고 있니? 막 이러면서 막 뭐라 하시길래 그냥 열심히 하겠다 이러고 들어갔어요. 근데 왜 힘드냐면 물론 제가 했던 사탕, 젤리 뭐 이 코너는 다행히 무거운 게 많이 없었는데 마트는 그 품목마다 이제 담당자들이 다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물 담당자예요. 우리 보통 남자분들 많이 하시는데 물이나 술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액체류 완전 무거운 것들을 막 지게차로 들어오는데 그거 이제 빼가지고 막 가서 세팅하고 막 이런 거예요. 저는 이제 음식 식품 쪽에 있었으니까 그쪽에 이제 고추장 이모 뭐 시리얼 이모 막 이렇게 있었는데 사실 지금은 이모라고 말씀드리지만 그 마트에서 제가 알바로 들어갔을 때는 다 언니라고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게 좀 힘들었어요, 멘탈적으로. 왜냐면 들어갔을 때 마트에서 일하시는 그 이모님들은 다 저희 엄마 또래고 엄마보다 나이가 다 많으신 분들이었어요. 근데 저한테 붙여주신 사수 같은 분이 이제 과자 코너에 이모셨는데 그분이 이제 저희 엄마랑 동갑인 거예요. 근데 저한테 이제 처음에 막 인사하고 하는데 나는 이제 언니라고 부르면 돼 이렇게 하시길래 아 네 하고서 우리 엄마 뻘인 분들한테 다 언니라고 불러야 되는 게 그게 제일 힘들었고, 근데 좋았던 거는 제가 그니까 그걸 반대로 생각하면 제가 딸뻘인 거잖아요. 그분들이 사실은 저를 많이 챙겨주셨어요. 제가 맡은 그 사탕 젤리 코너 쫙 거기 있는 그 코너에서 비어있는 거 체크해서 채우고 앞으로 당기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선입선출하고 막 이런 거였는데 그때 처음으로 박스 까대기라는 걸 배웁니다. 까대기가 뭐냐면 이제 물류가 확 한 번에 들어오면 이렇게 랩핑이 돼서 진짜 지게차 그 파레트 위에 물건이 랩핑이 돼서 막 탑처럼 해서 들어와요. 그럼 거기서 내 담당 구역에 품목을 빼가야 되는 거예요. 보통 랩핑 막 되어 있으면은 뭐 저는 이제 젤리랑 사탕이니까 좀 알아보기 쉽잖아요. 그리고 부피가 크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다가 이제 잘라가지고 꺼내. 그 다음에 내 거에 막 이제 그 카트 같은 거에 내 거에 막 쌓아가지고 내 구역으로 가. 그래서 손님 없을 때 내 구역에 있는 사탕이랑 젤리랑 초콜릿 막 이런 거 채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그게 재밌었거든요. 왜냐면 뭔가 그냥 사탕 젤리를 내가 관리한 사람이 되는 거니까. 밥을 구내 식당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이모들이니까 또 그 언니들이 자기 집에서 막 뭘 싸와요. 그러면은 오늘은 비빔밥 해먹자 이러면서 갑자기 막 자기가 상추 싸다가 상추 막 잘라가지고 막 비벼서 막 같이 먹고 막 이런 것도 재밌었고, 그리고 이제 마트는 휴게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서 제가 50분 동안 채우고 10분을 가서 쉬고 뭐 이런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사실은 자기가 눈치껏 가서 그 휴게실 가서 쉬는 건데 제가 그 나이도 어리고 눈치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때 제 사수였던 그 언니가 저한테 가서 빨리 쉬고 오라고, 내가 좀 봐줄 테니까 한 30분 누워있다 와 막 이러시고 막 배려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 일도 힘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조금 그때 제가 일머리가 있다고 느낀 게 그 까대기야. 맞아, 까대기 얘기하다 했는데 까대기가 뭐냐면 그 박스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그 박스를 테이프를 뜯어서 안에 걸 빼고 착 펼치는 거를 저희는 까대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박스에 거를 까서 계속 물건을 댄다 이래서 까대기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제 사수가 그 과자 코너잖아요. 과자 같은 거는 부피가 조금 크니까 다 박스로 들어오는데 거기 막 같이 도와줄 때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요령 같은 게 좀 생겨서 박스 까는 법 막 이런 거 잘 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도 박스 완전 잘 까요. 다 쓸모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마트 알바 하는 것도 재밌었고 어쨌든 일당도 좀 쏠쏠하고, 나중에 그 점장님이 처음에 저 약간 좀 핫바지로 보셨는데 잘 적응하고 일도 막 슉슉 잘하고 하니까 저 나중에 이제 그만둔다 했을 때 좀 너 생각보다 잘하더라, 아쉽다, 잘 다녀와라 이렇게 해주셨고, 그래서 그렇게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제 통장에 제가 모은 돈이 500만 원 정도가 생겼어요. 사실 가서 500만 원으로 가서 살 수 있을지 없을지는 미지수지만 어쨌든 큰 돈을 모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그 알바 하던 동시에 이제 워홀 비자 준비를 하는데, 비자를 받으려면 이제 뭐 여러 가지 거기서 원하는 서류들이 막 있고, 거기에 플러스 이제 이 비자 신청서를 써야 되는데 영어 또는 불어로 써야 되거든요. 제 욕심상 불어를 초급을 배웠지만 그래도 불어로 써서 내고 싶은 거예요. 약간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처음에 자기소개 부분 있고, 뒤에는 뭐 이렇게 지원 동기라든지 와서의 계획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기소개는 내 손으로 써보고 싶어서 제가 그때 이제 학원에서 배운 거 막 써가지고 그 학원 선생님한테 따로 요청을 드려서 피드백 받고 해서 이제 자기소개서를 쓰고, 뒤에 부분은 사실 번역을 좀 맡겨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막 알아봤어요. 근데 이것도 열받는 게, 번역을 이제 어디 사이트에서 의뢰를 해가지고 돈을 내고 번역을 맡겼는데, 거기서 처음에 안내해준 비용이랑 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이만큼의 분량 번역 얼마인가요 해서 그 사람이 얼마예요라고 알려줘서 그걸 입금하고 진행을 하는데, 갑자기 중간에 연락이 와서 이게 사실은 영문 번역 비용이고 불어 번역은 돈이 더 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왜 처음에 얘기하지 않았냐 이랬더니, 자기들이 뭐 잘못 이해를 한 것 같다 하면서, 이게 제가 한글로 된 문서를 주면 걔네가 영어로 먼저 번역을 해요. 그 다음 그 영어를 불어로 번역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이 더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제 짜증나지만 어쨌든 그래 알겠다 해서 번역을 또 맡겨요. 그래서 불어로 된 걸 왔는데, 제가 아무리 초급반이어도 단어 몇 개는 알잖아요. 근데 제가 예를 들어 제 남동생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불어 번역된 건 여동생으로 돼 있고 막 이러는 거예요. 열받아가지고 막 거기다 엄청 따지고, 이거 잘 된 거 맞냐. 왜냐면 제가 그 전체 내용은 사실 모르니까, 이거 내가 돈 주고 맡긴 건데 이거 내 비자 이것 때문에 안 나오면 어떡할 거냐 이러면서 막 엄청 따지고, 아무튼 몇 번에 그걸 수정을 해서 받은 끝에 이제 그 서류가 완성이 돼요. 그 서류가 한 10몇 가지가 되거든요. 계좌 막 잔고도 얼마 이상 있는 그 계좌 잔고 그게 필요하거든요. 그것도 떼야 되고, 그리고 월은 우선 편도 비행기만 확인이 되면 돼요. 1년 비자인데 사실 1년 꽉 채워서 올지 아니면 중간에 올지 모르니까 가는 비행기만 우선 끊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비행기를 막 찾아봤는데, 그때의 생각은 우선 최대한 돈을 아껴야 거기서 오래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행기를 막 찾다 보니까 중국 동방항공이라는 여행사가 있는데, 중국 상하이를 경유를 해서 파리를 가는데 비행기가 편도 69만 원인가? 아무튼 70만 원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거다. 그리고 더 좋은 거 뭐냐면, 캐리어를 2개까지 그냥 공짜로 붙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다. 그때까지 저는 뭐 아무런 해외도 안 가봤잖아요. 근데 이거저거 막 다 준비를 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부모님의 허락이 사실 딱 떨어졌던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빠는 오케이지만 엄마는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이 나는 게, 막 명절 때 제가 휴학한 상태에서 명절 때 가족들이랑 친척들 다 모이면 엄마가 막 울면서, 저희 엄마가 약간 눈물도 잘 없거든요. 근데 그때는 막 이모들한테 막 울면서 은지 좀 제발 말려달라고, 막 제가 막 갑자기 무슨 말도 안 되는 프랑스를 간다고 한다 막 이러면서 엄청 속상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왜 그냥 지금 웃냐면, 엄마한테 진짜 미안하지만 그런 모습을 봐도 전 무조건 가고 싶었어요.